안녕하세요. 올해 83, 아직도 매일 아침 제 두 다리로 흙길을 걷고 주말이면 손주 녀석들과 신나게 공을 차는 의사 김민준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아이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훨훨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이제는 소파에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목이며 어깨는 늘 뭉쳐서 돌덩이 같고 속은 더부룩하니 편할 날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만하면 오래 살았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몸 여기저기서 불편한 신호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50년 넘게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제 자신의 몸을 돌봐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라고 체념해버리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나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요. 특히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특정 부위들을 방치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의 활력을 갉아먹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이나 흰머리 같은 겉모습의 변화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우리 몸 내부의 배관이나 기둥과 같은 중요한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노화는 방치하기 쉽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딱 30분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어쩌면 남들보다 10년, 아니 그 이상을 병원 신세나 불편한 몸으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83세인 지금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기차게 생활하는 비결, 그 핵심을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놀랍게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바로 이 부위들만 제대로 알고 관리해주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물 한 잔 마시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니 이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좀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방치 습관 4가지와 이를 해결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여러분의 일상으로 만들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도 공개할 테니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뭉친 목과 어깨를 원래 그런 것 취급하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목이야 어깨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정도 통증은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하고 아픈 것을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목과 어깨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앙 통제센터인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부위가 꽉 막혀 있다면 온몸이 편할 리가 없겠죠. 목과 어깨 근육이 만성적으로 뭉치고 긴장되어 있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까요? 단순히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뻣뻣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첫째로 목 주변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근육이 뭉치면 이 혈관들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심하면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둘째로 목뼈 경추 사이에는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신경다발들이 지나갑니다. 뭉친 근육이 이 신경들을 누르면 팔이나 손이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목과 어깨는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등이나 허리까지 부담이 전달되어 연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구부정한 자세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통증과 불편함은 밤잠까지 설치게 만들어 만성 피로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 중에 76세 최 여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늘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지끈거리는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달고 사셨어요. 온갖 검사를 해봐도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목과 어깨 근육이 평소 자세 습관과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무겁게 뭉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최 여사님께도 제가 이 방법들을 집에서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죠. 먼저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딱 5분씩만 투자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고 귀가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목 뒷덜미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시고요. 절대 반동을 주거나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시원하다 느껴지는 범위까지만 하세요. 어깨도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귀까지 힘껏 끌어올렸다가 숨을 내쉬며 툭 떨어뜨려 보세요. 몇 번 반복하면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또 양팔을 펴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는 것도 어깨 관절과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예를 들어 TV를 보시거나 잠시 쉬실 때 손으로 목덜미나 어깨에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살살 쓰다듬거나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통증이 좀 심하다 싶으시면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뭉친 부위에 올려두는 것도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목욕하실 때 따뜻한 물줄기로 목과 어깨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 속에서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앉아 계실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뒤로 살짝 젖혀 가슴을 펴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고개를 푹 숙이지 마시고 눈높이로 들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 여사님도 처음엔 이런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이 귀찮고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석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선생님, 이제 진통제 없이 살아요. 어깨가 가벼워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시작해 보세요. 목과 어깨가 자유로워지면 온몸에 활력이 돌고 머리까지 상쾌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겨드랑이를 냄새 주머니 취급하는 습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조금 쑥스러워 하시는 부위,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땀, 그리고 냄새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이 아주 강한 데오드란트를 뿌리거나 땀이 아예 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방어 시스템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림프절들이 무려 20개 이상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림프절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군대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노폐물, 심지어 암세포까지 걸러내고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땀은 바로 이런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경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을 억지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게 되고 림프액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게 되어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박 선생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였습니다. 그분은 유난히 환절기마다 감기를 심하게 앓으셨고 특별한 이유 없이 늘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붓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늘 피곤함에 시달리셨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땀을 완벽하게 막아준다는 아주 강력한 기능성 데오드란트를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겨드랑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도 제가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꿔보시라고 조언드렸었죠. 우선 매일 샤워하실 때 씻는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강한 향균 성분이나 화학 성분이 많이 든 바디워시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순한 천연 성분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치 마사지하듯 원을 그리며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건조입니다. 습기는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니까요. 샤워 후에 부드러운 면 수건으로 겨드랑이의 물기를 완전히 꼼꼼하게 닦아내세요. 잘 마르지 않는 것 같다면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으로 잠시 말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데오드란트 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땀샘 자체를 막아버리는 안티퍼스피런트 제품보다는 땀은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두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거나 향으로 냄새를 중화시키는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몸에는 더 좋습니다. 특히 땀샘을 막는 알루미늄 성분 등이 들어있지 않은 자연 유래 성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에서 베이킹 소다를 소량 물에 개어 바르거나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살짝 발라주는 것도 천연 데오드란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에 자극이 없는지 테스트는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 딱 2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가락 4개를 모아서 겨드랑이 안쪽 움푹 들어간 곳부터 시작해서 목 쪽에서 가슴 중앙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피부를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림프는 피부 바로 아래에 흐르기 때문에 부드러운 압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각각 1분씩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정체되어 있던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면역력을 깨우는 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순한 비누와 자연 성분 데오드란트로 바꾸고 매일 아침 림프 마사지를 실천하신 지 반년쯤 지나서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무척이나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겨드랑이를 단순히 냄새나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내 몸의 소중한 면역센터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관리해 주세요. 분명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더부룩한 배를 소화불량으로만 치부하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배야 또 가스가 찼나? 화장실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늘 더부룩하거나 반대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그저 나이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넘기거나 소화제나 변비약에만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부, 즉 배는 단순히 음식을 담고 소화시키는 자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 이상이 장에 존재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상당 부분도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 속이 불편하면 온몸의 건강과 기분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배 속이 늘 불편하고 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째, 음식물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몸이 허약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장 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이것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더 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은 우리의 기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81세 김 할머니는 정말 평생을 지긋지긋한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가기도 힘드셨고 당연히 배는 늘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하고 기분도 늘 가라앉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좋다는 약은 다 드셔봤지만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를 편안하게 하고 제2의 뇌인 장 건강을 되살리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께도 제가 약 처방과 함께 꼭 병행하시라고 알려드렸던 방법들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역시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신경 쓰는 겁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채소나 과일, 통곡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장 운동의 기본 동력이 됩니다. 특히 식사하실 때 음식을 오래오래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음식물을 잘게 부숴야 장에서 소화 흡수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5분만 투자해서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손바닥을 30초 정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에 배꼽을 중심으로 놓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내장이 편안해진다, 건강해진다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배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차가우면 장 운동이 둔해지기 쉬워요. 평소에 옷을 너무 얇게 입지 마시고 특히 주무실 때는 얇은 이불이라도 꼭 배를 덮고 주무세요. 배 위에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오븐에서 10분 정도 잠시 올려두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고 장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줄이는 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쉬기 운동도 배를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쉬는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코로 숨을 4초 정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다시 입으로 6초 정도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등 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내부 장기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저녁 배 마사지와 따뜻한 찜질을 꾸준히 하시고 물 마시는 양을 늘리고 식사 때마다 천천히 씹는 연습을 하셨어요. 몇 달 뒤에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요즘은 약 없이도 거의 매일 화장실 가요.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살 것 같아요.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장이 편안해지면 소화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등과 두피를 잊어버리는 습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뒷부분, 등과 머리 꼭대기,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손이 잘 닿지도 않고 거울을 봐도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신경 써서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등과 두피야말로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와 총사령 부위인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부위들을 방치하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의 활력과 총명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등, 특히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추 주변 근육들이 딱딱하게 뭉치고 등 전체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척추는 우리 몸의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등이 굽고 근육이 뭉치면 이 신경들이 압박받아 온몸 여기저기에 이유 없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 윗부분과 목덜미의 긴장은 바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목과 어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의 순환이 나빠지면 만성 피로감,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심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두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발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 자체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해 머리가 멍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79세 이 선생님께서 자꾸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낮에도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할 때가 많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평소 등이나 두피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셨고 늘 등이 약간 굽은 자세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의 뒷모습과 머리 꼭대기를 잘 관리해서 뇌를 깨우고 신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역시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도 제가 꼭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던 방법들이죠. 먼저 매일 샤워하실 때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손잡이가 길고 부드러운 목욕소를 하나 장만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서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며 씻어주세요. 그냥 때를 미는 것이 아니라 등에 쌓인 긴장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데 더 좋고요. 그리고 매일 딱 5분만 투자해서 두피 마사지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부드러운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꾹꾹 누르거나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손톱으로 긁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마 위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정수리를 지나 목덜미까지 또 귀 주변과 관자놀이까지 꼼꼼하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목덜미와 머리가 만나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샴푸하실 때도 그냥 거품만 내서 헹구지 마시고 이렇게 마사지하듯 꼼꼼하게 문질러 주시면 두피의 혈액순환과 노폐물 제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밤새 굳어있던 척추와 등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좌우로 천천히 넘겨보거나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들을 해보세요. 목 스트레칭과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딱 5분만 투자해도 하루를 훨씬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밤에 뒤척이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편이라면 자기 전에 5분 정도 등 마사지를 해보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오일이나 로션을 손에 발라서 목덜미부터 허리까지 척추 양옆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주물러주면 긴장된 근육과 신경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고 묶은 뒤에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서 아픈 부위를 찾아 살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뭉친 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두피 마사지와 등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2달 정도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 요즘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깜빡하는 것도 덜하고요. 잠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라며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등과 두피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써 보세요.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하지만 너무나 쉽게 방치하고 외면했던 우리 몸의 4가지 중요한 부위 바로 목과 어깨, 겨드랑이, 복부배, 그리고 등과 두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위들의 불편함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나쁜 습관이 바로 우리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숨겨진 주범이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신경 써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다 어떻게 매일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약속드렸던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딱 5분 나만의 건강 리추얼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일별 집중관리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 저녁에는 편안하게 TV를 보시면서 5분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화요일 아침 샤워 후에는 딱 2분만 투자해서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하고요. 수요일 밤 잠들기 전에는 이불 속에서 5분간 배 마사지를 합니다. 목요일에는 머리 감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하는 거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 주에 가장 신경 쓰였던 부위나 부족했던 관리를 보충하거나 혹은 자유롭게 휴식합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딱 한 부위만 정해서 집중 관리하면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훨씬 가볍고 즐겁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금을 붓듯이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네 가지 소중한 부위에 조금만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5분간의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아주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긋지긋한 통증과 무기력 대신 생생한 활력과 건강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저 83세 의사 김민준이 제 경험을 걸고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어떤 부위부터 돌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 계획이나 다짐을 한번 남겨주세요. 서로의 결심을 공유하고 응원하다 보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더 오래 지속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진심으로 기쁘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